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태어난 고향이 천안이고요. 아직까지도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엄마 쪽 가족들이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가끔씩 뭔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써 부정을 하고 있고, 저는 과학신도거든요. 과학 엄청 좋아해요. 과학 덕후인데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아빠 신혼 때도 다가동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도 귀신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다락방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은 그때 엄마는 집에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엄마가 혼자 있을 때면은 그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분명히 엄마 눈엔 보이는 건 없는데 나 혼자서 그냥 기분 탓에 느끼는 건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가 원래 집에서 편하게 쉬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막 지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열이 받죠. 그래서 주변 아줌마들한테 여기저기 막 수소문 내서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그 엄마 아빠 신혼 때 살던 그 집에서 어떤 총각 하나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결혼도 못한 총각이 알콩달콩 신혼부부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이 제안을 했대요. 저 사람 영혼 결혼식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남자 영혼이랑 누군가랑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나서야 그 느낌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사를 가서, 제가 천안 구성동에서 한 5살 때까지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귀신의 빙의가 돼가지고 이름까지 개명을 했었어요. 집안이 잘 살지 못하는 터라 큰 방에서 엄마, 아빠, 누나, 저 이렇게 넷이서 살았는데, 한 번은 친척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할머니라고 해봐야 촌수가 할머니고 나이는 엄마랑 몇 년 차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집값이 엄청 싸고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터가 안 좋았던 곳이죠.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던 날 한밤중에 갑자기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막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막 미친듯이 웃고 박수치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녔대요. 그걸 가족들이 다 같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를 붙잡았는데, 애기였던 제가 그 힘이 다 어디서 났는지 엄마를 힘으로 이기더니 막 하늘만 보고서 박수치고 웃고 그 짓거리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성 깔았던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시면서 붙잡고 막 귀싸대기를 몇 방 후려 갈겼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되돌아오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도망 못 가게 꼭 붙잡고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점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얘가 지금 이름이 안 맞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름을 개명까지 했는데 지금도 제 본명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직동에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이사를 갔던 곳은 안방과 작은 방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때 어렸던 저희 남매가 걱정돼서 저희랑 함께 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여름이라서 여닫이 문을 열고 잤어요. 그런데 엄마가 새벽에 그 방 문턱에서 뭔가 인기척을 느껴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눈을 뜨고 봤나봐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여자 둘이 문턱에 나란히 붙어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너네 누구니? 여기 너네 집 아니야. 나가. 그랬더니 걔네들이 엄마를 이렇게 지그시 째려보더니 대문까지 걸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걔네들이 그렇게 나가는 걸 지켜봤는데 대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걔네들이 아, 내가 귀신 봤구나 알아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한 뒤에 엄마가 그 집 집주인한테 혹시 우리 방에서 무슨 일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떠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저희 가족이 그 집에 이사 오기 전에요. 고등학생 커플이 동거를 했대요. 그 남자애가 오토바이를 타던 애였는데 그 여자애를 태우고 막 이렇게 시내 쏘다니고 하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집 살다가. 아무튼 그 후로 이제 집안에 운이 안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참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천안 목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름이라서 또 문을 열고 잤단 말이에요. 그날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막 힘껏 불러봐도 대답을 안 하길래 포기하고 있었어요. 체념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방 쪽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그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팔을 이리저리 휘젓다가 옆에 알람 자명종 시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던지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르르 가위가 풀렸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이사를 다닐 때는 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의견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가 귀신 나오는 거로 유명한 아파트였더라고요. 동네에서. 심지어 제가 거기 사는 동안에도 저희 아파트 바로 뒷동에서 8층에서 어떤 여자가 투신해서 죽는 일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약간 거기는 터가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흘러서 성정동으로 이사가서 살 때도 가위에 눌렸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몸에 기운이 없고 기 빠지는 느낌을 자주 받아서 집에 있기도 싫었어요. 가위도 자주 눌려가지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됐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사 가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제가 자던 그 방에서 집주인 아들이 죽었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천안 청당동인데요. 이사 오자마자 새벽에 누군가가 철컥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안 열리니까 뚜벅뚜벅 약간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제 방 창문이 열리면서 웬 새까만 거인놈이 막 이렇게 고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사를 가지 않고 아직도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냐. 지금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어요.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사 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천안이 참 귀신이 많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그냥 저희 집안 체질이 그런 건지 되게 우연찮게 저희가 그런 터만 골라서 이사를 다니는 건지 참 미스테리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귀신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